였습니다. 1952년 1월달이라는 것은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앞으로 수산 자원은 물론이고 바다에 가는 모든 그 해저 지하 자원이나 또 하늘에 영공까지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60년 후까지를 바라보고 이 평화선을 선포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수산이 제일 강한 나라고 그 당시에 배도 제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배도 만들 줄 모르고 또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 기술도 너무 없었어요.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 근처에서 나는 수산물을 일본 사람들이 다 이걸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일제 때 이미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해방됐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기들이 전쟁에 졌으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특히 수산물을 과거에 우리나라의 동해 남해 서해에서 잡던 걸 못 잡게 되니까 메가더 전면군 사령관이 그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배들이 수산물을 못 잡게 되는 걸 대비를 해가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할 때 독도 근처를 자기들이 이제 마음놓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에 독도를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독도는 한국 땅으로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고 평화선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선을 선포해가 그 평화선 안에 들어오는 일본 배나 외국 배를 불법으로 떠에 가는 물고기 잡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나라 경비정에 가서 잡아오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경비정은 날가가 성능이 부족해서 일본 어선 성능 좋은 걸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어선 중에 아주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거는 잡아오는데 진짜 빠른 놈은 못 잡으니까 결국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잡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일본 배를 350척 가까이 잡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일본 선원이나 일본 경비정까지 잡을 때는 그 숫자까지 합치면 한 4,000명을 잡아가 우리나라에서 부산 그 안에 있는 그 수용소에다가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는 어릴 때 부산서 살았으니까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자료 설명이나 이런 걸 책을 보고 하거나 배워가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평화선 넘어온 그 일본 사람들을 그걸 볼 수도 있었고 매일같이 신문을 보고 알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수산대학을 나와가지고 구룡포 수산고등학교에 교편을 잡으면서도 또 일본 배 납포했던 배를 이용해가지고 울릉도 가서 독도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지금 나와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문 가지고 뭘 독도가 우리 땅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옛날 지도나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가 일본 학생에게 가르쳤던 교과서 80년 전에 가르쳤던 그 교과서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걸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언론에 기자회견을 해가 이게 전 세계로 알려졌는데 그게 벌써 6년이 돼가는데 학생들이 배우는 독도 교과서는 이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도 서울시청에서 주최하는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하는 첫날 가서 독도가 한국 땅에 확실한 증거 해가지고 12분간 연설한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인터넷에 검색할 때 그 독도만 하면 안 나오고 독도하고 허종아 해가 같이 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토익 주신 일본 교과서나 1894년에 일본사를 만든 한국, 일본, 중국 지도에 이게 다 칼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재로 받은 그 책에 바로 이 내용이 칼라로 된 걸 이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는 평화성을 선포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가 지금 어릴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독재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면 늘 독재자처럼 이렇게 언론이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은 제가 다릅니다. 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인데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언론 자유를 많이 준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업적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사를 하고 배워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때 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고 민주주의 국가를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그 과정에서 감옥 생활도 6년간 하시고 그때 쓴 책이 감옥에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고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읽어야 될 책 가운데 하나가 독립정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책인데 이 독립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걸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책을 쓰셨죠. 거기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사실은 앞에 서론하고 앞부분 좀 쓰다가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못했는데 그래도 동양평화론이라는 그 책의 일부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에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제대로 쓴 책이 있어요. 수백 페이지 되는 책을 썼는데 이걸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아서 이걸 책으로 출판할 수 없어서 미국에 몰래 빼가가지고 비밀로 가서 미국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이 최근에 지금 현대말로 이게
정리되고 심지어 만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가 독립운동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한 이 모든 그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정신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평화선을 선고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는 국력이 크기 때문에 일본 배가 먼저 독도를 점령해버렸으면 우리는 독도를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 이 장면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대강 이후에 일본 수상을 한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글래스 국무장관인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미 공무선 고문을 했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미국 국무선 고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일본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원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할 때 연합군하고 일본이 조약을 할 때 연합국이 전부 인원해가지고 독도를 조선 땅, 한국 땅으로 이렇게 넣은 걸 1차 회의부터 6차 회의까지는 독도가 대한민국으로 넘겨주는 땅으로 됐는데,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 자꾸 일본 편을 들게 됐어요. 이 일본 편을 들게 돼가지고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큰 나라고, 그러니까 이 시볼트라는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독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자, 지금 그 평화선 선포한 걸 보면은 이쪽에 이 두만강 쪽에서부터 독도, 울릉도 독도너가 이렇게 떠가지고 또 다음 자, 지금 독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가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줬습니다. 이게 일제 때 1928년부터 일본이 망할 때까지 1945년에 망했죠. 그럼 17년간 사용된 교과서인데 이 나카무라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동경대학교 사학과 교수입니다. 동경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책임 감수회가 심상소와 국사해고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보통 초등학교, 역사 우도, 근데 상학원인데 상권은 고대사에 관한 거고 학원은 임진왜란 직전부터 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그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그 후에 일본이 정치를 잘해가 조선 사람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역사를 왜곡한 책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보면은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 대만, 만주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일본 사람들의 그 학생들에게 수백만 명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17년 동안 가르쳤으면 이게 수천만 명에게 가르쳤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내가 이 책을 보니까 40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이 40페이지에 노예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 책이 지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 맨 밑에가 이 심상수와 투사해도. 그 다음 또 하나는 오사카 평민사에서 1894년에 나온 일본 조선 진화 삼국지도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조선 지지자료가 1918년 청량회가 19년에 3.1운동 나던 해에 나온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 안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전 국민에게 알린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서울시청 시민발언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첫날 제가 독도가 한국 땅인 확실한 증거해가 12분 동안 연설행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추운 날 했어요. 금년 1월 12일부터 또 새로 시청 지하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 자료까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1월 18일 날 평화선 선포 61주년 기념 연설을 또 가서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서울시가 인터넷으로 올려주니까 이 번역회가 전 세계로 알려달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우선 1894년 일본 조선 진화 삼국지도,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를 표시한 지도인데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는 설명할 게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이 한 부분을 따로 이 사람들이 확대가 자랑하는지 여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다 안 나오는데 여기는 평양에서 충청북도까지 조선 평양에서 그 충청북도까지 일본 군대하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싸움하는 걸 비준 겁니다. 세상에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싸움을 합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중국도 우리를 지금 속국으로 완전히 그 당시에는 옮기고 일본도 조선을 제가 묵으려고 군대를 파견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이야기해요. 여기 일본에 오키섬이 있고 일본 섬과 일본 땅들은 전부 핑크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분홍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반도의 울릉도, 독도가 딱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한반도와 같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사카 평민사에서 1894년에 10월 달에 발행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2년 전에 청와대하고 이 교육부에 소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랄 때 이게 다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 직접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평양이라고 되어 있죠. 평안도. 그럼 평양에서부터 충청도까지 일본 군대하고 청나라 군대가 싸움했던 이걸 이 지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 세 나라 인구를 조선은 인구가 1041만 4689인 우리나라 인구를 한 자리 숫자까지 이걸 일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놓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막 몸살을 쳤는데 일본은 이렇게 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도가 발행되는 해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죽었냐? 바로 일본 군대한테 죽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조금 더. 예. 자, 한 번 더 봅시다. 그 지도에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일본의 오키섬, 이것도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반도, 울릉도 독도를 같은 한반도 색깔을 같이 댔죠.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이걸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자, 중고등학생들 자세히 들으세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울릉도를 죽도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다케시마 일본말로 읽으면 죽도. 그 다음 독도를 송도, 소나무 송자. 그렇게 한 것이 1894년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를 반포하신 것이 1900년 10월 25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그걸 기념해가지고 2011년 10월 25일 날 발행한 책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한 번 더 봅시다. 이걸 울릉도로, 우리는 울릉도로 하는데 자기들은 이걸 죽도라 했어요. 그 다음에 독도를 자기들은 송도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다음이나 그 교과서 지도 잘 하늘을 또 교과서 지도 지금 동영상으로 그걸 MBC 뉴스에 이틀간 나가고 YTN 뉴스에 그 당시에 나갔는데 그 장면을 제가 보여주려는데 이쪽에서 안 담았네요.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지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이 지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돋보기가 자세히 보면 이걸 울릉도를 이번에는 이걸 송도라 그러고 이 독도를 죽도라고 다케시마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다케시마라 하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것 땅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울릉도에 있는 죽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죽도라 그래요. 울릉도 옆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게 죽도예요. 그런데 대한제국 때도 이걸 죽도라 했고 고종 황제도 이걸 죽도라 했고 지금도 우리는 죽도라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이 울릉도에다가 조그만 섬 하나 죽도 이걸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름 붙였다가 나중에는 저쪽에 있는 독도를 저거는 송도라 했다가 이 이름을 바꿔버린 두 개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뭐 독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문 보고 자꾸 생각을 깊이 안 하는데 저는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엉터리다. 왜?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적을 거라 그러면 저거 나라 섬, 오키섬하고 이름을 바꿨다든지 하면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울릉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독으로 알잖아요. 근데 울릉도 이름하고 독도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그런 두 개 다 한국 땅에
땅이니까 제가 뭐 아까 불렀다는 거는 몰라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일본 땅이라 하는 그 독도하고